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엽의 주식 리뉴얼 오늘 네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예, 저도 여러분과 만나 뵙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일주일 지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또 알차게 한번 같이 공부해 보자고요. 자, 뭐 늘 그랬듯이 시황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요. 골 때리는 이슈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리고 뉴스와 리포트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노포 맛집으로 장기 투자를 하시기에 좋은 종목 한 종목씩 소개해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3월 중순에 흔히 말해서 변곡점이라는 거를 좀 만들고 나서 장이 한 2주 정도 좀 편하게 움직였었는데 4월 달 들어가지고 또 조금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미국의 연준 쪽에서 양적 긴축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한 달에 950억 불씩 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 양적 기축 때보다 한 2배 정도의 규모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뭐 갑자기 빨리 줄여 이런 식으로 시장이 또 놀래거나 잔뜩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연준의 원래 재작년까지의 자산이 4조 달러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계속 돈풀기를 해가지고 9조 달러 정도까지 5조 정도가 늘어난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비상식적으로 늘어난 유동성을 줄여야 되는데 한 달에 1000억 정도가 안 되는 950억 불 정도씩 줄이게 되면 이거 5년 동안 5조 원을 줄이게 되면 거의 한 4년 5개월에서 5년 가까이 만들어지는 그런 대장정이거든요. 이거 결코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이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400억 불씩 했는데 왜 이번에 2배나 늘어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때보다 훨씬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뭐 풀어도 줄여도 사실은 시장의 충격은 그다지 심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최근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또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뭐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이 충분히 남았다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고, 자, 이번 주에 가장 의미 있었던 것들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역대급으로 발표가 됐죠. 8.5% 정도까지 나왔는데 이게 아마 3월 달 나온 수치가 거의 최고치일 거예요. 4월부터는 조금 누그러지거나 상승폭이 있어도 아주 조금밖에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 유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거의 목숨 걸고 낮추려고 전략 비축류도 지금 방출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계속 내려서 적어도 11월 중간선거까지 이르러서는 유가가 굉장히 안정될 수준까지 만들겠다는 목표를 좀 시행 중이거든요. 1월달, 2월달에 하락이 좀 대단했었는데 지금 3월 하순 지나서 4월부터 좀 조정이 다시 나오곤 있습니다만, 1월달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나 충격만큼 만들어질 건 아니기 때문에 5월 초 정도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2650에서 2750 정도의 작은 박스권 안에 갇힌 장세에서 종목 장세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며칠 조정받는 것 같지만 또 하루 힘차게 오르고, 그런 식의 반복이 나오면서 앞으로 한 2주 내지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거다.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 관련해서는 3월 물가가 이렇게 크게 올랐다는 얘기가 있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일 높은 수치야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시장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보이고, 지금 시장의 이제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식량 가격 관련된 지표가 계속 천정을 뚫고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식량 안보 정책을 뭐 부랴부랴 만들겠다고 합니다만 각국의 움직임도 아주 숨가쁘고요. 많은 기아 인구들이 또 늘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곡물 가격이라든가 육계, 뭐 양계 쪽 이런 쪽의 이제 모습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간헐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이렇게 역사적으로 몇 번의 사례에서 있는 10년물과 2년물 금리 역전 현상은 적어도 1년 반 정도 이후에나 경기가 후퇴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증폭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과거 사례를 참고하시면은 이게 이제 막 역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부터 미리 떠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골 때리는 뉴스는, 이슈는 리오프닝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예, 이제 정말 때가 된 것인가. 우리가 리오프닝이라는 말을 사실 희망 고문처럼 거의 한 1년 반 전부터 사실 썼었어요. 예, 그 전에 코로나 환자가 한 200명 나오다가 조금 줄면은 이제 드디어 리오프닝 할 건가 이러다가 뭐 어느덧 이제 10,000명 시대 가졌다가 또 뭐 10만 명대로 올라섰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최근에 통계치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5억 명을 넘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비공식적인 뭐 그냥 무증상으로 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 포함하면 이거 한 2배 내지 3배 정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인구가 이미 코로나를 겪으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한때 뭐 세계 1등이 나왔던 3월 중순이 있었지만 커브가 이제 꺾여가지고 최근에 10만 명에서 20만 명 요 사이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굉장히 여러 단계에 걸쳐서 완화가 됐고요. 빠르면 4월 뭐 하순 정도 되어서는 거리두기가 거의 의미가 없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진정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뭐 마스크를 좀 탈마스크하는 그런 시기까지도 올지도 모르겠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해서 뭐 투자 아이디어들이 존재합니다만 리오프닝과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샘솟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 한 2년 사이에도 최소한 2-3번 이상 살짝 테마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퍼지기 전에 잠깐 웅크려들 때 일시적인 소강 상태일 때 나왔던 거기 때문에 잠깐 움직였다가 또 확진자가 늘어나면 대책이 없는 식으로 다시 묻히고 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확진자라든가 뭐 항체를 만들고 있는 분들의 수치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다 보니까 앞으로 나오더라도 뭐 거리두기를 훨씬 강화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생활 방역으로 가는 거고 또 코로나19를 풍토병화 취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생활 속에서 그냥 다스리자.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경제로 돌아간다고 보시고, 말은 리오프닝이지만 그냥 정상적인 경제 생활 속에서의 삶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두기가 시간, 뭐 인원수 이런 식으로 좀 해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 분야에서 관심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외식을 아무래도 자주 하거나 길게 하게 되실 거고, 화장품도 어느덧 좀 더 써야 될 거고, 노래방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모든 섹터나 이슈들이 그렇습니다만 흔히 말해서 주식시장 90% 이상 시세가 어떤 숫자가 나오기 전에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모든 게 거의 기대값으로 올라가요. 이미 뭐 확진자가 어느 정도 꺾였다 이럴 때쯤부터 이런 기대를 하는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꽤 화려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종목들이 꽤 바닥에서 오른 모양들이 나왔는데, 실제 여기서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 된다.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른바 예전부터 알고 있는 리오프닝주들이 과연 진짜로 리오프닝의 수혜를 받는 것들이냐, 아니면 최근 일어나는 현상들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종목들과 섹터들을 찾아봐야 될 것이냐, 이런 관점이 좀 필요한데요. 자, 여기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뭐 투어 주식들, 모두나 하나투어,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업체들, 또 항공주들, 이렇게 이게 사실 전통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거든요. 많은 수혜를 볼 겁니다. 앞으로 기저효과도 있을 거고요. 작년, 재작년 비해서 올해가 분명히 실적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누구도 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상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매출 단으로 보면 뭐 모두 투어 같은 경우 작년도에 130억밖에 매출이 없었대요. 근데 지금 올해 예상치는 1000억이에요. 증가율은 6배나 됩니다. 놀랍죠? 근데 영업이익 단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작년도 200억 적자였는데 올해 저렇게 매출이 6배가 늘어도 적자예요, 여전히. 적자가 축소되는 수준밖에 안 돼요. 하나투어도 비슷합니다. 여기 지금 강원랜드가 그나마 뭐 적자가 좀 나다가 흑자로 전환되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예년에 강원랜드가 늘상 좀 평이할 때 냈던 손익 대비해서는 한 5, 60% 수준밖에 안 돼요. 아직 좀 정상화되기엔 올해가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다 이런 관점들도 있고 대한항공이 엄청나게 사실은 화물 쪽으로 수송을 하면서 그나마 영업이익을 잘 지켜왔지만 최근에 그거에 또 걸맞게 주가는 이미 올라왔고 지방 그 LCC라고 하죠. 지역 그 항공주들은 사실 적자가 조금 줄어드는 정도긴 하지만 여전히 올해 숫자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절대적으로 크지 않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리오프닝 주다 그러면 맨날 그 리스트를 만들 때 처음에 여행주, 뭐 항공주, 카지노, 면세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호텔 이렇게들 포함을 하는데 전통적인 리오프닝주들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섹터들을 주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주중에 좀 나왔던 뉴스에 좀 주목하는데 곧 노마스크 시대가 된다고 하다 보니까 알짜 미용, 의류 뭐 이런 중소형주들이 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미 뭐 서너 달 전부터 얘기를 많이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마스크를 쓰다가 탈마스크가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2년 동안 뭐 외부에 좀 노출이 안 됐던 분야가 노출이 돼야 되니까 특히 피부 미용 쪽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덴탈, 뭐 치아 관련된 관리도 약간 소홀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마스크가 좀 덜 쓰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리고 집콕이라고 2년 동안 많이 외출 안 하시고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봄나들이 하면서 많은 상승객들이 이제 나오시고 계십니다만 외부 활동들이 커지시니까 그동안 좀 안 나가면서 옷을 대충 입고 있었던 것들을 좀 벗어 던지는 그런 현상 속에서 나오는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리오프닝주의 수혜를 받는 업종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추려봤는데요. 덴티움이라고 임플란트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아주 한 달 정도 넘게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곧 비상을 할 것 같은 차트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물론 연초에 그 오스템 이슈 때문에 덴탈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좀 도매금으로 어려웠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리오프닝 쪽에서 임플란트 쪽 분야가 상대적으로 많이 안 갔어요. 그런 쪽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쪽이 대표적으로 덴티움이라든가 뭐 디오라든가 그런 업체들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바로 전 페이지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OEM으로 호전시럽 같이 뭐 레깅스라든가 생활 의류 쪽을 만드는 회사들 최근에 흐름이 아주 견조하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피부 미용 쪽 3인방 이래가지고 클래시스라든가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이 원래 삼두마차식으로 계속 순환하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요. 이루다라고 하는 약간 신생인데 이 회사도 피부 미용 쪽에 아주 전문적인 기술과 기기들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더디 가는 모습인데 후발주로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인토로조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컨택트 렌즈 하는 회사라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코로나 리오프닝과는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최근에 리포트 제목이 뭐였냐면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렌즈는 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리포트가 나온 게 있거든요. 저도 그런 아주 제목이 재밌게 붙어있는 리포트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인터로죠. 컨택트는 진짜 뭐 코로나 상관없이 상시
착용을 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 시즌 맞아가지고 뭐 그런 컨택트를 좀 새롭게 교환을 한다던가 새로운 모델로 바꾸는 그런 수요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인터로저도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아주 견조하다는 차원에서 리오프닝주의 범주에 넣고 보셔도 충분한 종목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와 리포트를 뭐 최근에 검색한 것 중에 좀 관심이 있어 보이는 거 이런 거 있었어요. 1분기 수주는 1등을 했는데 주가가 왜 내려갔느냐, 조선주가. 이런 이유를 다는 뉴스를 하나 보고서 제가 이런 뉴스 나오니까 제목을 딱 보니까 조선주 바닥이구나. 수주는 정말 1분기에 끝내주게 좋았는데 주가는 안 올랐던 게 맞아요. 근데 이 뉴스가 이번 주 초반에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주중반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조선주들이 며칠 계속 올라가는 모양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올 1분기, 작년 하반기부터 수주를 엄청나게 했는데 왜 주가는 내리고 실적은 안 나오느냐? 실적에 그 포함되는 그 수주와 관련된 시점이 언제냐면 2년 전이에요. 2020년도 이제 코로나 막 생겼을 때 그때 막 발주가 안 되고 발주량, 수주량이 줄었을 때거든요. 그때 게 아시겠지만 배를 뭐 뚝딱거리고 수주 받자마자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2년 전에 수주 받았던 것들이 반영이 되는데 2년 전에 수주가 좀 부진했던 거죠. 그러니까 2년 지난 이번 작년 하반기랑 이번 1분기 정도의 실적이 좀 안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막 수주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적어도 2023년도 하반기나 2024년도 1분기 정도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조선주 실적이 엄청나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때 대비해서 지금부터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조선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VR 헤드셋, 혼합현실 쪽에 관련된 헤드셋 분야가 향후 뭐 3, 4년 동안 연평균 34% 늘어난다 이런 뉴스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물론 이런 그림 자체는 OLED라든가 아몰레드 같은 디스플레이 쪽이 훨씬 많이 쓰일 거야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좋은데 제가 최근에 그 메타라든가 퀘스트 그 게이밍 쇼케이스가 다음 주에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 주목하는 건 이런 XR 헤드셋 쪽에 들어가는 기판들, 기판을 공급하는 회사. 지금 앞으로 성장성이 충분히 있는 쪽이 바로 헤드셋 쪽이기 때문에 더 고사양의 제품에 들어가는 기판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회사 쪽에 집중하시는 전략이 또 하나의 아이디어로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네. 이거 되게 죄송한데 이거 안 지웠네. 이거 네.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죠. 예. 자, 그리고요. 최근에 나온 분석 보고서 리포트를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번 주에 나온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 41년 만에 최고치다 이래가지고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큰데 문제는 이게 마지막 휘날레라는 거죠. 최고치의 흐름이 3월 달에 완성이 됐다. 그렇게 보면 뭐 최고치로 흘러가고 있지만 이제 내려오는 것만 남았다라고 해석해서 보면은 인플레에 대해서 가졌던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도 CPI 구성에 있어서 상승 쪽에 역할을 많이 했던 게 바로 중고차거든요. 근데 중고차가 3월 달에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4월 달 CPI나 근월 CPI 같은 경우 어떻게 나올까? 3월보다는 훨씬 줄어들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인플레에 대한 공포도 줄어들고 또 금리를 빅스텝으로 계속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줄어들면서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가 양적 완화가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 그렇게 보시면 시장은 앞으로 지금은 뭐 혼돈이고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지만 향후 한 5월달, 6월달 이후에는 장이 오히려 괜찮겠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아이디어를 갖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노포 맛집을 오늘도 한 종목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SGC 에너지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종목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 최근에 리포트가 아주 재밌고 좋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1분기 연결 실적이 한 분기에 600억씩 나오는 그런 회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고 열병합 발전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고요. 석탄 가격이 최근에 뭐 다들 올라가니까 올라가지만 안정적인 비용 구조 내에서 통제가 된다. 또 그것들을 전기값으로 전이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이거 얘네들이 만든 전기를 한전에 파는 그 S&P라고 하는 전력 도매 단가가 또 몇 달 사이에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비용을 충분히 가격으로 전이시킬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계속 꾸준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최근에 미국의 천연가스가 13년 만에 최고치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만드는 전력을 한전에다가 파는 S&P라고 하는 전력 도매 단가는 LNG 수입 가격하고 같은 방향성을 띠고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S&P가 올라가면 동사의 수익이 같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최근에 LNG라든가 이런 것들의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S&P도 덩달아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비용이 좀 증가되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더라도 이 동사는 계속 S&P 상승에 따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최근에 두바이유랑 LNG 가격의 수입 가격의 상관관계도 계속 나오는데 최근에 기름값도 올라가고 가스도 같이 올라가는 대세를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S&P라고 하는 가격의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S&P 가격 급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동사 실적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또 REC라고 하는 신재생 공급 인증, 동사가 사용하는 원료가 우드 펠릿이라고 하는 나무 부스러기인데요. 그게 신재생 원료래요. 그래서 이걸로 발전을 하게 된 부분이 신재생 물질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또 팔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이것들로도 수익을 늘릴 수 있고, 또 동사가 탄소 배출권을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1, 2등 할 정도로 많이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것도 외부에다 팔 수 있는 권리를 많이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동사는 정말 회사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어떤 채널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은 5만 원대 후반까지 갔다가 최근에 뭐 5만 원 근처에서 좀 흐름이 약간 좀 막혀 있는데 재차 반등을 하는 차원이고, 일봉상으로는 이렇지만 주봉상으로 길게 보시면 오히려 6, 7년 전에 12만 원까지 갔다가 장기적으로 빠졌다가 이제 막 고개를 드는 형국이라서 주봉상으로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신선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 가지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구간이 언제냐? 작년과 올해 사이예요. 왜냐? 재작년하고 작년 사이에서는 순이익이 300억에서 한 600억 정도로 올라섰는데 이번에 예상되는 순이익은 작년에 600억인데 올해는 앞에 일자가 붙어요. 1600억이에요.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넘어올 때보다 훨씬 더 순이익의 증가폭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올해 아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주가로 봤을 때 슈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중기적인 투자가 유망한 종목으로 오늘 SGC 에너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